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지금의 텔레비를 잠깐 보고 유튜브를 찍는 중입니다. 교수들도 전부 다 떠나고, 의료진들이 거의 다 떠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중증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근무하지 않고 모두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지만은 지하철을 올스톱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완전히 떠난 사람을 전부 다 고발 조치를 해서 전부 다 경찰서에서 호출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지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지. 내가 생각했지만은 내가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에 복지부 장관 하던 그분도 의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역대 정부에서 참 맨날 굴복하고 45년 동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의사 증언을 하는 것은 참 힘들다. 만일에 정부에서 굴복하게 되면은 40년 내지 50년 동안 의사들의 터지면 이긴다는 그런 불패 신화를 깰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들의 직업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안 그래요? 다른 데는 정원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정원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도. 그런데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응시생들 누구나 응시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전부 다 합격을 시켜주잖아요. 정원하고 관계없이. 의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들만 무슨 특별 특권주의를 해서 정원제만 하면 되겠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용을 바꾸면 됩니다. 정원제를 하지 않고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구조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의사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격증을 따고도 외국에 나가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수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내가 간단한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미장원 하는 분, 이발소 하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돈을 엄청 들이고 배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아무래도 계획을 못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영원히 계획을 못합니다. 이거 지금의 야대 여소대 이런데 야당에서 의료법을 개정할 뜻은 없는가 봐요. 여러 가지 종류를 발의를 해가지고 계류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가 국민들이 지금의 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뺑뺑이 돌아가지고 돌다가 죽잖아요. 내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응급실을 다 없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실 한 개씩만 운영을 해도 뺑뺑이 돌지 않고 국민들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으니까 되겠지. 갔다가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시 같은 경우에 그 시청 앞에다가 응급실 하나씩,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청 시청 앞에다가 응급실 한 개만 다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 구급차가 빨리 달리면은 여러 군데 거치는 것보다 거리가 더 빠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뺑뺑이 도로 쳤다는 얘기예요. 한두 시간 도로 치는 시간이면은, 그런데 다른 응급실 다 없애버리고 시청 앞에다가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에다가 응급실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아무리 멀어도 거기만 처음부터 가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생명도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애면한다.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40-50년 동안 의사들 단체 행동에서 불패가 없다, 이런 신화를 깨지 못하는 이상 그렇게 단체 행동에서 불패 신화를 깨든지, 아니면 국회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그 야당이라든가 그 야대 여소 의원이시면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을 발의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의료법 개정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법 조건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서민을 위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겁니다, 이거는. 서민을 위해서 총동원 한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병원에 가서 진짜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돌다가 죽는 게 더 위험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생명이 첫째예요. 그런데도 야당에서 국민들이 밀어줬을 때는 뭐 때문에 밀어줬겠어요? 국회의원을 과반수 이상 많이 밀어주시면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야권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만일에도 발의를 해가지고 임시국회를 급하게 열어가지고 의결을 한다면은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나는 그전에도 다른 거는 뭐 민생도 법안도 많이 발의됐지만은 계류된 것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다는 얘기죠. 계류되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의료법 개정을 하는 것, 그 전에 1980년대부터 이제 의사 정원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하면은 45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전부 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100% 승리를 하고 불패라는 게 없다. 불사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역대 정부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벌벌 떨면서 굴복을 하고. 그러시면은, 국회에서 법을 이용해서, 제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권 분립이라는 그렇잖아요. 지금의 행정에서 제압을 못하면은, 행정부에서 제압을 못하면은, 입법사법 행정부에서 제압을 못하면은, 국회에서 법으로 제압을 해서 혁파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야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전에 문 대통령 있을 때 보건복지부 하던 장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요즘에 의사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의사단체를 많이 증오를 시키게 한다. 그래서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법원에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은 법무사 시험에서 유리한 그 이점을 줘가지고 많이 배출시키는 것처럼 의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들도 70, 80%가 압도적인 그 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지만은 그 최소한의 인원은 저 지하철을 움직여요.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사람, 저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면은 완전히 현장 경찰서에서 소환해가지고 엄정 처벌하겠다. 그러고 밑에 있는 이제 신입사원이라든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파업에 참가를 하지. 그 간부들은 나갈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교수들이 이제 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전부 다 교수들이 사표를 내고 간다? 이건 한 개인 단체 이기주의입니다. 솔직히 말이지. 공동 카르텔이에요. 이건 법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고 사람으로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이라는 게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성 문제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짐승하고 따지면 동물이에요. 그렇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해외에서 그 의과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국내 면허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체 인원을 보충할 방법은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호소를 하고 만류를 하는데도 떠난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도 전부 다 내팽개치고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보니까 한양대학교 응급실에 나오는데 서해부 탈장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해부 탈장 수술을 했는데 그동안에 잘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거기가 유착이 생겼다. 유착이 생겼다는 거는 수술 부위가 다른 데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장이 막혀버렸다. 장 폐색증이 걸려서 입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탈장 중에서 가장 많이 탈장이 생기는 부위가 서해부 쪽입니다. 그게 이제 쥐가 다니는 길같이 좁다 해서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지금 먹다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걸 이 현 정부가 이걸 타파를 못하고 굴복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말로 영원히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도 계속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당에 지금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밀어줘가지고 가반수 이상 국회의원을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한 것도 별로 없고, 의지가 부족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안일 무사주의 정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인력 수급은 내가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부관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구태여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교수들이고 전공의들이고 전부 다 출국 금지를 하고 경찰서에 불러서 현장에 구금을 시켜서 근무를 집행시켜요.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근무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만일 근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하는 것을 받고 근무를 명령을 해요. 현장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현행범으로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볼모로 해서 그보다 중요한 비상사태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부작위 그러니까 부작위 사망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망 그거 똑같아요. 부작위 그건 하지 않잖아요. 부작위 범위나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응급실에서 내가 집도를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 혐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솔직히 말이지 너무 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과하다 하면은 사과를 좀 드리고 그래야 솔직히 국민으로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의에 의한 부작위 간접 살인 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